기혼자의 애를 또 내가 낳았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실제로 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거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꽤 많아요. 사실은 남녀가 만나면서 이 사람이 당연히 미혼일 거라고 예상하고 만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역이용해서 아직도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유부남이 왜 자기가 결혼한 걸 숨기고 그 여자를 만나죠? 유부남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유부남인 걸 밝히면 그 상대방 여자가 뭐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만나면 그 여자도 자기가 일종의 상간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로 당연히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을 만나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걸 당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배신감과 그 충격은 이루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심각한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 사람이 미혼인 줄 알고 결혼 준비까지 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애를 낳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기혼자의 애를 또 내가 낳았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실제로 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PTSD라고 하죠.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전혀 이제 남자를 믿지 못해요.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항상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 여자분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 테고, 그럼 만나는 남자들도 나이들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기혼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TSD 증상이 와서 남자를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증상을 많이 겪으시게 되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기혼자인지를 몰랐다, 사실은 그 유부남의 배우자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장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 사람이 총각처럼 속였다 라고 해서 기각당하는 사유들이 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상간녀 소장을 받고 이거를 밝히는데 얼마나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또 뭐 변호사를 선임줄 변호사 비용도 들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뭐 지금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게 또 있었어요, 형법상. 그래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간음하는 행위, 성관계를 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이것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간소송과 결국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소송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을 이성으로서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이 나와 성관계를 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정말 속여, 내가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혼 여부예요. 내가 어쨌든 이 사람이 유부남인 줄 알았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성관계를 했고, 나는 그로 인해서 이걸 알게 되고 충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법리로 자리를 잡아서 위자료가 모두 인정이 되는 추세고, 간혹 가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크게는 두 개예요. 뭐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원나잇을 해서 만나서 하룻밤 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알고 보니까 이거 유부남이었다? 법원에서는 아니 너 근데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나잇으로 잔 거잖아, 이거는 너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기각된 사안도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다, 그러면 이거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엄청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이 죽어서 그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그 액수도
해도 거의 1억 원이 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도 일반적으로 2천만 원에서 좌우되죠. 이 성적자격증 결정권 침해도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 나온 사례도 있고 몇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온 사례도 있어요.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뭐 동네 친구 소개해주거나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과거를 숨기고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고, 심지어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지인한테 뭐 나 결혼한 거 말하지 말고 소개해달라고 한 사례도 있고 가지각색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지인이 내가 얘가 친구가 유부남인 줄 알고 소개해줬으면 그 지인도 책임을 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교제 관계가 많았느냐, 교제 기간이 길었느냐, 뭐 성관계를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만났고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많은 거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만한 액수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요즘 통상적으로 선고하는 위자료 액수는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앱으로 만났어요. 당연히 성관계도 하고 이제 교제를 한 6개월간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SNS를 보다가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웨딩 촬영 비슷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파고 들어가서 그 배우자의 SNS 계정을 알아내서 거기에 보냈어요. 혹시 이 남자 무슨 관계냐? 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 와이프다.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결혼 여부는 물론이거냐, 나이, 이름, 뭐 사는 곳, 뭐 직업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보가 거짓이니까 이 사람이 실제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내기 힘들어서,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뒤지고 하다가 결국 이 둘 사이에 웨딩한 업체까지 뭐 사실조회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정보를 결국 얻어내서 소송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을 받아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2천만 원 받고 뭐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분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게 승소라면 승소겠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남자든 여자를 만날 때 최대한 가능한 모든 걸 알아보시고 좀 만나시는 거를 추천하고, 특히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혀 검증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저는 우선은 좀 제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